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런 얘기를 어디다 털어놓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지금 머릿속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상황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6년째 되는 부부입니다. 아이는 둘이 있어요. 첫째가 올해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딸이고 둘째는 18개월 된 아들입니다. 그동안 큰 싸움 없이 나름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크고 작은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 양보하며 잘 지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처제 미선이가 저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벌써 4년째예요. 아내 은지가. 솔직히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정말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여자를 만났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첫 직장에서 만났는데 정말 한눈에 반했어요. 1년 넘게 쫓아다니면서 겨우 마음을 얻어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8년 정도 됐나요? 연애할 때부터 은지한테 어린 동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늦둥이 동생이라고 했거든요. 은지가 미선이를 정말 끔찍하게 아꼈어요.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다 보니 미선이 학교 일은 거의 다 은지가 챙겼죠. 졸업식 학부모 상담, 체육대회. 이런 행사마다 은지가 따라갔고 저도 몇 번 함께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언니가 동생을 많이 아끼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은지는 계속 미선이 걱정을 했어요. 특히 미선이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시골 학교다 보니 아이들 수도 적고 한 번 찍히면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은지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은지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미선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원래 집안이 북적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외동이라 어릴 때부터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미선이 교육 환경을 생각해봐도 시골보다는 도시가 훨씬 나을 게 뻔했죠. 장인어른, 장모님 연세도 이미 70이 넘으셨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실 은지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걸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미선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성격도 밝고 예의도 바르고 어른들과 오래 살아서 그런지 눈치도 빠르고요. 첫째 서연이도 미선이 이모를 정말 좋아했어요. 같이 놀아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정말 친언니처럼 챙겨줬거든요. 저희가 맞벌이라 바쁠 때는 미선이가 서연이 돌봐주기도 하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줬어요. 물론 고등학생인데 그런 걸 시키는 게 미안하기도 해서 용돈도 넉넉히 주고 필요한 건 다 사줬죠. 옷이며 화장품이며 친구들과 놀러 갈 때 필요한 돈도 아끼지 않고 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농담으로 내가 첫사랑에만 성공했어도 너 같은 딸이 있었을 텐데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미선이도 웃으면서 형부가 뭔 소리예요 라고 대답하고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둘째 준호가 태어났을 때는 미선이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은지가 산후조리 하느라 힘들어할 때 밤에 아기 울면 미선이가 먼저 일어나서 달래주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고마웠어요. 내 친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지난주에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어지러지래요. 준호가 태어나고 나서 저는 계속 정관수술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사실 준호는 계획에 없던 아이거든요. 은지 직장 일이 바빠지는 시기였고 서연이 하나만 키우자고 했었는데 얼떨결에 임신이 된 거였어요. 물론 생기고 나니까 너무 예쁘고 고마운 아이지만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정관수술이라는 게 남자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혹시 남성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만 있었어요. 설날에 처가에 내려갔는데 장인어른과 술을 한잔하게 됐어요. 분위기가 좋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정관수술 고민하는 얘기를 꺼냈어요. 장인어른이 그거 별거 아니다. 나도 옛날에 예비군 빼준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농담 삼아 그래도 미선이 낳으신 거 보면 정관수술해도 임신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그냥 가벼운 농담이었는데 그 순간 장인어른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더라고요. 정말 뭔가 큰일 난 사람 같은 표정이었어요. 당황한 듯 허둥지둥하면서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시고 그때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냥 제가 실수로 뭔가 기분 나쁜 소리를 했나 보다 했어요. 장인 어른이 워낙 조용하신 분이라 평소에도 말씀이 많지 않으셔서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장인 어른, 장모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평소랑 너무 다른 거예요. 뭐라고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뭔가 조심스러워 하시는 느낌? 아니면 미안해 하시는 느낌?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느꼈던 작은 위화감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미선이가 장인어른, 장모님과 전혀 안 닮았어요. 은지는 장모님 젊으실 때랑 똑 닮았는데 미선이는 정말 하나도 안 닮아요. 혈액형도 가족 중에 혼자만 O형이고요. 키도 유독 크고 얼굴형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은지가 미선이를 대하는 방식이 그냥 언니가 동생 아끼는 것 치고는 너무 각별했어요. 미선이가 조금만 아프거나 힘들어해도 은지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거든요. 감기 걸려도 병원 3곳을 돌아다니고 성적이 좀 떨어져도 밤새 걱정하고. 처음에는 그냥 착한 언니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엄마가 딸 걱정하는 거였던 거죠. 집에 와서 은지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미선이 정말 장인어른 안 닮은 것 같지 않아? 혈액형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요. 은지 표정을 보니까 뭔가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나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묻는 거야. 미선이 손잡고 같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볼까? 처음에는 펄쩍 뛰면서 부인하더니 한참 있다가 결국 털어놨어요. 미선이가 은지 딸이래요. 진짜 딸이요. 은지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과외 선생님이었던 대학생 오빠와 사귀다가 임신했던 거예요. 6개월이 넘도록 임신한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이미 너무 늦은 시기에 알게 됐대요. 원래 생리도 불규칙했고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배도 안 나와서 전혀 몰랐던 거죠. 그 남자는 처음에는 결혼하자고 했다가 군대 간다고 하면서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은지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도망간 거죠. 당시에는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차가웠잖아요. 학교에서도 알면 퇴학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은지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 정말 상상도 못할 고생을 했더라고요. 임신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지내다가 방학 때 맞춰서 출산을 했대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은지를 시골 친척집에 보내놓고 거기서 혼자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그때 은지가 겨우 19살이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미선이를 본인들 호적에 올리고 늦둥이로 키우기로 하신 거죠.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혼전 임신하면 조부모가 양육하면서 자매나 남매로 키우는 거요. 은지는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대요. 남자라는 건 쳐다도 안 보고 오직 공부와 일에만 매달렸던 거예요. 대학교 때도 소개팅 한 번 안 하고 직장에서도 남자 동료들과는 일 얘기 외에는 아예 대화를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난 거죠. 처음에는 제가 아무리 대시해도 전혀 관심을 안 보였어요. 1년 넘게 쫓아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때 은지가 마음을 연 건 제가 다른 남자들과는 뭔가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이래요.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느껴졌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연애할 때도 은지가 굉장히 신중했어요. 스킨십도 조심스러워했고 결혼 얘기가 나올 때도 나는 복잡한 가정사가 있다고 계속 말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얘기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은지가 미선이에게 유독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냥 착한 언니가 아니라 진짜 엄마였던 거니까요. 밤에 미선이가 늦으면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서 온갖 검사 다 시키고 그리고 미선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자고 했을 때도 단순히 교육 환경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로서 딸을 곁에 두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진실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동생이 걱정된다는 핑계로 한 거고요. 은지가 울면서 하는 말이 평생 이 비밀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했지만 동시에 너무 무서웠대요. 언젠가는 들킬 것 같아서요. 특히 미선이와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는 더욱 그랬던 거죠. 당신이 미선이를 정말 예뻐해줘서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눈치채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항상 조마조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에요. 충격적이고 화나고 당황스럽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은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8년이에요.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저는 완전히 속고 산 거예요. 제가 예뻐해주던 처제가 사실은 아내의 딸이었고 저희 애들한테는 이모가 아니라 언니였던 거죠. 미선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던 분들이 사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고 새언니라고 부르던 사람이 친엄마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은지 말로는 미선이가 성인이 되고 결혼할 때까지는 절대 알리지 않으려고 했대요. 혹시 충격받을까 봐서요. 그리고 제게도 평생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당신이 정관 수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패닉이 되신 거예요. 혹시 당신이 눈치챈 건 아닌가 해서요. 장인 어른이 그렇게 당황하신 것도 이해가 되네요. 본인이 정관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딸이 태어났느냐는 식으로 제가 얘기했으니까요. 지금 제 머릿속이 정말 복잡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의 모든 게 다르게 보이거든요. 미선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은지가 방 하나를 완전히 새로 꾸며줬어요. 가구부터 침구, 커튼까지 전부 미선이 취향에 맞춰서 새로 샀거든요. 그때는 동생을 위해서 정말 많이 신경 쓰는구나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엄마가 딸방 꾸며주는 거였던 거네요. 그리고 미선이 생일이나 명절 때마다 은지가 선물을 준비하는 정성이 남달랐어요. 몇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포장지며 카드까지 일일이 신경 써서요. 저는 그냥 은지가 원래 그런 성격인 줄 알았는데 미선이도 은지를 정말 좋아해요. 친구들한테도 항상 우리 새언니가 어떻고 저떻고 자랑을 하거든요.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나 장인어른, 장모님보다 은지한테 먼저 연락하고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어요. 핏줄이니까 진짜 모녀니까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런데 정작 미선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친엄마라는 것도, 자기가 조카라고 생각하는 서연이, 준호가 사실은 이복 동생들이라는 것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지를 원망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사실 화가 나는 건 맞아요. 8년 동안 완전히 속였잖아요. 결혼할 때도 말하지 않고 미선이와 함께 살게 됐을 때도 말하지 않고 언제까지 숨기고 살 생각이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은지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19살에 그런 일을 겪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시절에 미혼모라는 건 정말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일이었잖아요. 은지가 그 일 이후로 남자를 완전히 멀리했다가 저를 만나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용기였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속인 걸 정당화할 수는 없죠. 저도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미선이가 제 처제가 아니라 아내의 딸이라는 걸 말이에요. 더 화나는 건 처가 식구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인어른, 장모님은 물론이고 시골에 사는 은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저 혼자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명절 때마다 처가에 가서 미선이 정말 똑똑하네요. 미선이가 우리 서연이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다들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특히 장인어른이 저한테 사위가 미선이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손녀딸을 잘 챙겨주는 사위한테 고마워하시는 거였겠죠. 지금 생각해보니 웃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미선이가 아플 때 제가 병원에 데려간 적도 있고 학부모 상담에 은지 대신 제가 간 적도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아버지께서 오셨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형부니까 그렇게 표현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아버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미선이 성이 저희 처가 성씨고 주소도 저희 집이니까요. 더 복잡한 건 이제 미선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예쁜 처제로 생각하고 지냈는데 사실은 아내의 딸이었다니. 혈연관계로 따지면 저랑은 아무 관계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아내의 전 남친과의 사이에서 난 딸일 뿐이고요. 하지만 4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정말 가족 같은 정이 들었어요. 미선이도 저를 진짜 형부처럼 따르고 저도 미선이를 친딸처럼 아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뭔가 어색해질 것 같아요. 미선이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이제 막 성인이 되어가는 나이인데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혼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서연이 준호한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지금까지 이모라고 불렀던 미선이가 사실은 언니라고 해야 하나요? 아직 어린 애들이라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은지는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당장은 용서할 마음이 안 서요.
너무 큰 충격이고 너무 오랫동안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고 이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혼을 하면 서연이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애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재산 문제도 복잡할 것 같아요. 그동안 미선이한테 쓴 돈들, 옷 용돈, 과외비, 휴대폰 요금 등등. 사실은 아내, 딸한테 쓴 돈이었던 거네요. 물론 돈이 아까워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꺼이 해준 일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까 뭔가 복잡한 기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미선이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친처제라면 당연히 도와줘야겠지만 아내의 전 남친과의 사이에서 난 딸이라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4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인 정이 있어요. 미선이가 저를 얼마나 따르는데 갑자기 냉정하게 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은지가 미선이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예전처럼 대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미선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미선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미선이가 형부라고 부를 때마다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큰 비밀을 계속 숨기고 사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미선이도 언젠가는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기 친엄마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이 뭔지 말이에요. 은지는 미선이가 대학 가서 독립하고 결혼까지 하고 나면 그때 천천히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또 몇 년을 더 속이고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 마음속에는 배신감이 가장 커요. 8년 동안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혼할 때 평생 서로 솔직하게 살자고 약속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거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은지가 그 비밀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미선이와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는 매일매일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언제 들킬까 봐서요. 미선이가 아플 때마다 은지가 유독 심하게 걱정했던 것도 엄마로서의 본능이었겠죠. 처제가 아프면 걱정되지만 딸이 아프면 그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미선이 성적이 떨어지거나 친구들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은지가 밤새 잠 못 이루던 것도 이제는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착한 언니가 아니라 진짜 엄마였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이런 민감한 가족사를 함부로 얘기했다가 미선이한테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머릿속이 계속 복잡하고 밤에도 잠이 안 와요. 은지랑 제대로 된 대화도 못 하겠고요. 은지는 계속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감정 정리가 안 됐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또 불쌍하기도 하고. 미선이는 왜 요즘 집 분위기가 이상한지 눈치채고 있어요. 새언니랑 형부가 왜 이렇게 조용해요? 싸우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이도 엄마가 왜 자꾸 울어? 라고 물어봐서 정말 곤란했어요. 아직 초등학생인데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며칠째 이런 상태로 지내다 보니까 미선이도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고 방에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혹시 자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는 미선이 때문이 맞지만 미선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계속 모른 척하고 살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진실을 다 털어놓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 같고. 은지가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미선이가 내년이면 고3이에요.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알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대학 갈 때까지 또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하죠? 은지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거고 그렇다고 제가 내기에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미선이가 저를 형부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요. 진짜 형부가 아닌데. 그냥 엄마의 남편일 뿐인데. 하지만 미선이는 그런 걸 모르니까 평소처럼 밝게 대하고 있어요. 어제는 미선이가 형부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요라고 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그래 뭐 보고 싶은데? 라고 했을 텐데.
지금 가장 고민되는 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예요. 첫 번째 선택지는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미선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천천히 얘기하는 거죠. 은지가 원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저는 계속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숨기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매번 미선이를 볼 때마다 쟤는 내 처제가 아니라 아내의 딸이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선택지는 미선이한테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충격적이겠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미선이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요. 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 위험해요. 미선이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은지와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미선이가 학교 다니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세 번째 선택지는 이혼이에요.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8년 동안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한 사람과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하지만 서연이와 준호를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어요. 애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부모 때문에 상처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복잡할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제 명이지만 은지도 대출금 상환에 기여했고 미선이 때문에 들어간 비용들도 상당해요. 네 번째 선택지는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선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고 제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 한두 명한테만 털어놓는 거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위험해요.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고 그러면 미선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은지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따르겠다고 하는데 정작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만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며칠 동안 혼자 고민해 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고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집 분위기도 이상하고 미선이도 눈치채고 있고 서연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어제 밤에는 은지가 차라리 미선이 데리고 집을 나가는 게 나을까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답은 아니죠. 미선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사를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고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비슷한 사례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 남자 때문이에요. 은지를 임신시키고 도망간 그 과외 선생님 말이에요. 은지 얘기로는 그 남자가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과외도 성실하게 해주고 은지한테도 잘해줬고요.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군대 가야 한다. 아직 어려서 책임질 수 없다. 나중에 제대하면 다시 연락하겠다. 이런 말만 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그 이후로는 아예 소식이 없고요. 만약 그 남자가 책임지고 은지와 결혼했다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겠죠. 미선이도 아빠가 있었을 거고 은지도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됐을 거고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 남자가 책임지고 결혼했다면 저는 은지를 만나지 못했겠죠. 그럼 서연이와 준호도 없었을 거고요. 참 복잡한 인생이에요. 은지가 그때 그 사람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또 다른 감정이 들어요. 혹시 은지가 아직도 그 남자를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물론 은지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진작에 정리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지만 첫사랑이고 미선이 아빠인데 정말 아무 감정이 없을까요? 미선이를 볼 때마다 그 남자가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미선이가 그 남자를 닮았다면 더욱 그럴 거고요. 생각해보니까 미선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궁금해지네요. 은지는 별로 안 닮았거든요. 그럼 아빠를 닮은 건가요? 그 도망간 남자를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더 복잡해져요. 미선이를 볼 때마다 그 남자가 떠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다른 걱정은 훗날 그 남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선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자기 딸을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은지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특히 요즘은 SNS도 발달하고 사람 찾기가 예전보다 쉬워졌어요. 만약 그 남자가 나타나서 미선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법적으로는 친아버지니까 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가족으로 살아온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더 복잡해져요. 당장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미래 일까지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가능성들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갑자기 일이 터지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요. 은지한테 그 남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볼까 했는데 은지가 너무 힘들어해서 차마 못하겠어요. 그 얘기만 나오면 울음을 터뜨리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선이에요. 미선이가 이 모든 일에서 가장 무고한 피해자니까요. 미선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서연이랑 준호도 잘 챙겨주고요. 그럼 미선이가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혼란이 올 거예요. 지금까지 부모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사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고 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친엄마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그럼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미선이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던 것도 혹시 이런 가정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시골은 소문이 빠르잖아요. 혹시 누군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미선이도 언젠가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친부모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평생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특히 미선이가 결혼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혼인신고를 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데 그때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은지는 미선이가 결혼할 때 천천히 얘기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좋은 방법일까요?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고 행복한 시기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선이 예비 남편과 그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갑자기 가족 관계가 바뀌었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 얘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미선이가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고 충격을 받아도 회복할 시간이 있잖아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고등학생 시기는 정서적으로 가장 불안한 때예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답이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언제 얘기하든 충격적일 건 마찬가지고 미선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선이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모르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미선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미선이가 진실을 알고 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건 미선이의 권리예요. 친엄마와 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살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와의 관계도 미선이가 결정할 문제예요. 계속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리를 두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후련해지네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결정은 내려야겠죠. 지금 제 마음은 이래요. 일단은 미선이한테 진실을 얘기하는 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은지 말대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적절한 때를 찾아보려고요. 하지만 은지와는 진지한 대화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정해야죠. 그리고 제 자신도 마음의 정리가 필요해요. 미선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말이에요. 미선이는 여전히 제게 소중한 존재예요.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4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은 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선이 잘못은 아니니까요. 서연이와 준호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미선이가 이모든 언니든 상관없이 가족이니까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은지와의 관계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신뢰가 깨진 부분이 있어서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회복해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일이 저희 가족에게는 시련이지만 동시에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미선이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때까지 저희가 얼마나 미선이를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가족의 의미가 뭔지 보여주고 싶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겪으면서 느낀 건 가족이라는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정성으로도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아직도 힘들고 혼란스럽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 보려고 해요.
저희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혼자서는 절대 견딜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조금은 용기가 생기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뭔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들려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